자, 배설계 가죠. 배설계. 배설계는 기관계이지, 기관계. 기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첫 번째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 체크 다 해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그 힘을 통해서 어디인지 봐봐. 콩팥이 여기 있고 이게 약간 허리 근처에 등 쪽에 있어. 등 쪽에 있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콩팥은 뒤쪽에 있어. 그래서 혹시 말뚝박기 해봤냐? 말뚝박기 안 해봤어? 그 한 명 이렇게 서 있으면 한 명씩 이렇게 대가리 쳐박고 있으면 그 뒤에 위에 올라타는 거. 안 해봐도 뭔지는 알아? 그 말뚝박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점프를 높이 뛴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캉 찍는단 말이지. 그걸로는 이제 통증이 부족하다고 느낀 이제 몇몇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높이 뛰어갖고 엉덩이를 캉 찍는 거 말고 아예 도움 닿게 할 때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뛰는 거야. 빡! 착 때리면서 뛰는 거라고. 놀러 갔을 때였어. 성에 말뚝박기 미친 얘기 했지. 거의 죽이나. 이 점프는 관심도 없어. 그냥 등짝 후려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말뚝박기를 했지. 저녁에 자는데 저녁에 한 명이 저 오줌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데 말뚝박기 할 때 그 등짝 후려치면은 이 위치거든. 여기 그러니까 콩팥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간 거야. 그 안에 있는 혈관이 탁 좁아갖고 오줌이 섞여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은 뭐? 말뚝박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하더라고. 잘못했으면 진짜 걔 작살날 뻔했어. 새벽 응급실 가서. 참 별일 다 있지. 조심해라. 그래서 콩팥 쪽에 이제 그 요로결석이라고 해서 이쪽 오줌이 지나가는 라인 쪽에 결석이 생겨. 돌이 낀다고. 그럼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콩팥 쪽에도 생길 수 있고 관에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거든. 전체적으로 콩팥부터 시작해서 오줌으로 나가기 전까지 전부 다 그 요로결석이 생성될 수 있는 자리인데 콩팥 쪽에 돌 끼면은 그 요로결석 통증이 진짜 겁나 아프다는데? 난 안 다녀서 모르겠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돼. 그 방광이 아픈데 콩팥,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오는 거야. 진짜 잔인한 얘기해줘? 너 만약에 돌이 이런 데 껴있어. 어떻게 제거할 것 같아? 마취하고 배 쨘 다음에 그거 해? 좀 심하지 않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 내시경이 있어. 위내시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위내시경 말고 이 요도 쪽으로 위내시경이 있어. 이거는 한번 하면 진짜 죽는데. 내 친구가 이걸 했거든.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하던데. 하고 나서 오줌 못 쌌는데 한 3일 동안 너무 아파. 진짜 뒤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입원해서 하거든. 요로결석이 너무 심하면 그렇게 내시경에서 제거하더라고. 원래는 그 초음파로 부시는 게 있거든. 적당하면 초음파로 때려서 부시는데 너무 큰데 막 이런 데 있으면 내시경으로 시술한다고 하더라고. 입에는 내시경은 이만해. 대신 요도에 넣는 건 좀 조그맣겠지. 그래도 좀 크긴 클 거야. 안에 그 돌 부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겁나 아프더라고. 다리 절면서 다니고 정말 너무 아파 이러면서. 내가 그 친구를 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요로결석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심하면 진짜 그러더라고. 너무 무서워. 화면이 이렇게 펴? 이렇게 하죠. 아무튼 콩팥 보시면 이제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돼 있고, 야 이거 좀 거슬리는데? 어떻게 해볼게. 응? 뭐가 건드렸나 보네? 아까도 이랬어? 갑자기?
야.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그래서 콩팥,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해서 노폐물을 거른다고 되어있지. 이거 이따 어떻게 거르는지 알려줄 거야. 다음 여기서 오줌이 걸러지면은 그 오줌 쭉 지나가. 오줌관을 통해서 지나가서 방광에서 모이지. 충분히 모이면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 오줌을 모아놓는 것이 방광. 콩팥 구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름 참 잘 지었지. 모양은 콩 모양이고 색깔은 팥 색깔이다. 그래서 콩팥이야. 내가 지은 거 아니야. 또는 뭐 신장이라는 표현도 있지.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한글로는 콩팥이라고 하고. 거기 제일 겉에 껍질을 콩팥 겉질이라고 해요. 콩팥 겉질. 그 다음에 콩팥 속질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장 바깥쪽 여기가 겉질이야. 여기가 겉질. 여기가 속질. 그럼 여기가 이제 오줌이 모이는 곳이거든. 방광처럼 오줌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크진 않아. 여기를 콩팥 깔때기라고 표현해.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정리했는데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혈액이 걸러지는 순서가 겉질에서부터 속질을 거쳐서 콩팥 깔때기로 보여. 요게 순서야. 방향성이야. 오줌이 걸러지는 방향성. 겉질에서부터 속질, 그 다음에 속질에서부터 콩팥 깔때기로 이동하면서 오줌이 걸러진다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혈액이라고 해. 혈액이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제 원료가 되고 원료에서 오줌이 돼. 이게 순서거든. 혈액에서도 혈장 성분 있지. 혈구는 안 나와. 혈구는 걸러줘야 돼. 만약에 오줌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나오면은, 적혈구가 나오면 그건 오줌이 아니야. 그건 피야. 알겠지? 그래서 혈액에 있는 혈장 성분만 걸러지는데, 혈장 성분이 1차적으로 걸러진 게 원료. 원료에서 필요한 성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거 더 집어넣는 상태가 오줌이야. 알겠지? 원료는 1차적으로 걸러진 게 원료야. 크기 차이에 의해서. 원료는 크기 차이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걸러진 거. 그러니까 크기가 큰 놈은 통과 못해. 크기가 작은 놈은 통과해. 근데 거기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그거를 회수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오줌이라고 하는 거야. 원료에는 아직 영양분이 들어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혈장 성분의 대부분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원료는. 그 혈장 성분 중에서도 영양분에 해당하는 걸 싹 제거해주면 그때 오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됐고요. 요거는 순서대로 좀 적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해갖고 콩팥 겉질로 들어가는 게 혈액에서도 그 혈장 성분이 걸러져. 혈액에서도 혈장 성분이 크기에 의해서 걸러지면 그때 우리가 원료라고 하고, 원료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물질 싹 흡수해주면 그걸 오줌이라고 한다. 원료랑 오줌이랑 다른 표현이야. 원료에는 아직 영양분이 녹아있고, 영양분. 예를 들면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는 상태야. 근데 노폐물 중에서 이제 그 질소 노폐물을 좀 더 추가한 상태가 오줌이야. 이따 자세히 얘기해줄게. 콩팥 겉질이랑 속질이 있고, 이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라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네프론이 뭐냐면 오줌을 거르는 그 구조야. 봐봐. 좀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욕심이 나는데. 이게 들어가는 혈관에서 이렇게 걸린 다음에 나가는 혈관. 내가 일부러 두께를 다르게 했어. 들어가는 혈관은 두껍게 해서 얇게 했어. 들어가는 혈관은 두껍게 해놨지. 나가는 혈관은 얇게 해놨지. 이러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어릴 때 물 호수 가지고 장난쳐 가서 물 뿌리는 거? 앞에 주둥이를 이렇게 움켜쥐면 어떻게 돼? 세게 나가, 약하게 나가? 이것도 경험이 없니? 도대체 내가 말좀밖에 할까? 콩팥 터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등짝에 있구나, 그지? 절대 피오류 한번 쏴봐야 콩팥이 등에 있구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물 호스를 앞에 이렇게 누르면 세게 나간다고. 여기서 그게 필요해. 이 뒷부분이 얇잖아. 앞에가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 압력이 세진다고. 압력이 세지니까 그 혈액 성분이 걸러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거든. 요거를 보먼주머니라고 해. 보먼주머니. 요 구조는 사부체라고 해. 사부체. 사가 실사자인 거 알아? 구는 그 축구할 때 구. 공구자야, 공구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실처럼 생겼는데 그게 뚫뚫뚫뚫 말려서 구가 됐으면, 동그래져 있으면 그걸 사부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공처럼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뒤쪽이 얇다 보니까 압력이 세고 그 압력 때문에 피를 밀어낸다고. 그럼 보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혈액이 이렇게 이동하겠지,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여과라고 하고, 여과가 끝났을 때, 이때가 우리가 혈액 성분이라고 하면, 이때가 혈액 성분이면 크기 차이에서 여과가 되면 비로소 이걸 원료라고 하는 거야. 요걸 원료라고 하는 거야, 원료. 사부체에서 보먼주머니 통과한 거. 그렇지? 이때 여과고 말 그대로 크기 차이에 의해서 여과하는 거야. 크기 차이에서. 크기가 큰 놈은 걸러진다. 근데 크기가 작은 놈은 통과한다. 그럼 누가 통과하고 누가 걸러지는지 알아야지. 맞아? 걸러지는 것만 딱 정리해줄게. 나머지 다 통과라고 하면 돼. 걸러지는 거. 첫 번째가 혈구 성분들 걸러줘야 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혈구 성분 걸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크기가 커갖고 통과할 수가 없어. 아미노산은 통과해. 아미노산 통과하는데 단백질은 통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항체가 됐든 무슨 뭐 호르몬이 됐든 기타 등등 크기가 큰 놈 같은 경우는 통과를 못하고, 통과하는 놈은 혈구 대신에 혈장 성분, 물 성분이지. 단백질 대신에 아미노산을 통과할 수 있어. 크기가 작은. 그 다음에 포도당도 통과할 수 있고, 포도당. 우리가 저 시간에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바이타민 같은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료 이런 것들은 통과돼. 근데 저기 있는 두 개는 통과 못해. 저 혈구 성분과 단백질 성분은 통과 못해. 밑에 크기가 작은 애들은 통과할 수 있고. 그럼 이 중에 통과한 놈들 중에서 이거 영양소들이잖아. 혈장은 물 성분이지, 물 성분. 이건 영양소지. 이걸 회수해야 된다고. 회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수하냐? 아미노산과 포도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회수해야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알겠어? 근데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료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면 돼. 필요 없는 거 내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다시 재흡수하면 돼. 이건 100% 재흡수. 이건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 요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음료 먹으면, 바이타민이 비타민이잖아. 비타민 음료 먹으면은 오줌이 이렇게 나오는 걸 경험해봤을까? 흡수 안 되고 다 내보내는 거야. 필요 없는 거.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 다 내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무기염료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 다 내보낸다. 자, 이때 흡수하는 구조가 뭐냐면 여기서 이걸 꼬불꼬불하게 처리하고요. 요 부분은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해. 세뇨관. 세가 미세하다 할 때 세고, 뇨는 오줌할 때 뇨야. 세뇨관. 얇은 저 관이 있는데 이 세뇨관을 통해서 물질을 재흡수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뇨관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관이잖아. 모세혈관은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이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물질을 빼. 세뇨관, 모세혈관 이렇게 있어요. 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건 내 몸을 갖고 온 거야. 이걸 재흡수라고 해, 재흡수. 다시 갖고 왔다. 누구 갖고 온 거야? 이런 것들. 근데 퍼센트가 달라. 100% 재흡수하는 게 있고, 일부만 재흡수하는 게 있고.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추가로 넣어주는 게 있어.
그 노폐물은 추가로 넣어줄 거 아니야. 저걸 분비라고 분비. 재분비라고 하냐? 분비라고 하냐? 요즘 이름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엔 재분비라고 했는데 요즘 분비라고 하지. 다시 넣어주는 건 분비라고 해. 재흡수하는 거는 요거 보면 돼. 100% 재흡수하냐?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하냐? 물은 그냥 상당량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돼. 90% 넘어 재흡수하는 게. 여과된 물 중에서 대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 그다음에 이 분비하는 게 요것만 좀 조심해. 요소를 분비하는 게 아니야. 요소는 이미 여과된 거고.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있어. 크레아틴. 이거를 이제 분비를 해주는 건데 몰라도 돼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구조 봐봐. 여기 사부체, 보먼주머니, 세뇨관까지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해. 여기는 모세혈관 빼. 왜? 이게 오줌을 만들 때 특화된 구조잖아. 모세혈관은 어디나 개나 소나 있는데. 대신 사부체는 심장, 콩팥에만 있는 구조지. 사부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프론으로 집어넣는데 여기에 재흡수할 때 쓰는 모세혈관은 집어넣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어놔. 모세혈관 한 다음에 X 표시해놔. 왜? 모세혈관은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 모세혈관은 네프론 구조에 안 들어가. 네프론이 뭐냐 물어보면 적어야지. 오줌을 만드는 최소 단위. 네프론이란 옆에 나와있다. 오줌을 만드는 최소 단위. 콩팥 하나에 몇 개 있대? 100만 개 있대. 겁나 많지. 콩팥 하나에 100만 개. 내가 그 말뚝박기 할 때 애들 네프론 다 터졌겠지. 네프론 다 작살 났겠지. 에어컨이 좀 추워? 널 믿거든. 사고체, 보건주머니, 세뇨관 됐고,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가 여기 이제 오줌이 모이는 건데, 여기 구조를 다시 그림 그려줄게. 봐봐. 사고체가 여기 있어. 여기 사고체가 똘똘똘똘 말려있고, 이쪽 라인이 보건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안쪽에 세뇨관이 이렇게 있어. 여기 모세혈관이 막뭐 그물처럼 분포되어 있겠지. 여기를 통해서 쭉 오줌이 이동하는 거야. 노란색 반을 따라서. 이런 네프론이 100만 개 있다고 심장에. 그랬지. 밑에 오줌의 생성 과정 이미 설명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갑시다. 여과는 사고체에서 보건주머니를 이동하는 거. 그럼 여과 되는 것들은 요것들. 여과되지 않는 것들은 혈관과 단백질. 재흡수는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데 전부 재흡수하는 건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압류는 대부분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바이타민은 영양소에서 아예 빼갖고 이제 가르치지도 않는 바이타민도 재흡수하는. 분비.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요소가 아니라고. 요소는 여과가 돼. 이거 봐봐. 요소 여과돼.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은 요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소가 아니고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크기가 큰 물질이 있어. 얘는 직접적으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좀 문제 풀어볼까? 217,